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지난 6월 매출액이 460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평지 INC가 597만 4,835주의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8.29%에 해당합니다. 미동의 시네마는 조달청 구매사업국과 10억 원 규모 동력차 영상 기록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10억 8,806만 원으로 지난해 연결 매출액 대비 2.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는 원익큐브의 주식 5.79%를 CMS 랩으로부터 취득해 지분율이 20.07%가 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리포트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증권사별 리포트 오늘은 하나금융투자로 가보겠습니다. 불안한 행보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브렉시트 충격 완화로 증시 등 위험자산 가격이 브렉시트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국채 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또 금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최근 영국과 EU 간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시기와 또 4가지 자유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EU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렉시트 후폭풍 리스크로 위험자산의 강세 흐름을 낚아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며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 ETF 위주로의 접근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인데요. S&P 500 지수가 심리적인 저항선인 2100선을 돌파함에 따라서 당분간 뚜렷한 증시 상승 재료 부재 속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이 예상되므로 단기적인 증시 약세에 베팅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유한태증권입니다. 미국 경제가 좋을 때는 가치주를 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6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15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신규 주문과 생산지수 상승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개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국 수출은 6월 감소폭이 축소됐습니다. 변동성 높은 선박 수출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1월 수출 저점에 대한 신뢰도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파운드와의 추가 약세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은 확연한 개선세를 보이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했던 달러의 강세 전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소비 패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경기 민감주, 가치주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금리가 만들어낸 유동성은 결국 실물 자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럽 및 일본 등 유동성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확대되면서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채권은 지금 같은 저금리에서는 변동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 은, 원유 같은 실물 자산은 보유에 따른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처럼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산과 비교한 상대 가치로 평가하는데요. 실물 자산 상승은 상관성이 높은 주식이라는 자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자산 가격 하락으로 부진했던 신흥시장이라는 자산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을 불러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브렉시트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지 전략 짜주십시오.
네네. 자, 블랙시트 우려, 말 갖다 또 붙였죠. 조정의 폭을 날 때,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정스도 쉬어가는 자리다. 이 고점에 대한, 너무 빨리 올라오는 데 대한 휴식기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 속에 틀을 갖다 붙여넣어서, 조정의 폭을 만들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어쨌든, 많이 올라갔어요. 그 블랙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충격했던 그 위지아래까지 올라와 있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뭐냐면, 올라갈 때가 있으면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투자의 기본 방식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쉬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어제 선반영됐거든요.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를 보도록 할게요. 자, HT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미국부터 한번 또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아침에 꼬박꼬박 챙겨봐야 될 게 글로벌 증시입니다. 글로벌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 어제 미국은 요쪽 1970포인트, 17,700포인트 요 라인에서 골 달고 다시 올라왔죠. 뭐냐면 잠깐 쉬었다. 왜? 3일 동안 강하게 들어올린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18,000포인트입니다. 18,000포인트를 뚫게 되면 저 위는 뻥 하고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분명히 뛰어넘습니다. 18,000포인트. 왜? 악재도 그냥 로멀하게 흡수됐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가 빡 열려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우존스나 독일이나 일본, 중국 글로벌 증시를 체크하고 우리나라도 2,000포인트로 넘어가는 포인트를 잡아낼 때 꼭 필요한 우리가 봐야 할 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다우는 아름답게 쉬었습니다. 0.5%. 자, 100포인트. 다우존스가 100포인트 빠지면 우리나라 반등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아마 밑꼬리를 주든가 양봉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밀리더라도 세게 밀리진 않아요. 예,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프로테이즈는 0.6%, 마이너스 0.61% 정도 떨어졌네요.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도 역시 5일선 잡고 꼬리를 당기는 모습입니다. 자, 4적 이륙 패턴이에요. 4적 이륙, 6적 이륙, 7적 이륙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잠시 쉬어갔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양봉 하나 나오면 위에 또 열려있어요. 나스닥은 5,000포인트를 두고 아마 치열한 매도 공방을 쌓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위쪽 방향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쉬었죠. 음봉 하나 더 떨어지겠죠. 오늘 3음도 하나 둘 세 개, 음봉 3개, 내일 모레 반등 이렇게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금 가격 많이 올랐죠. 09년에서 011년 랠리를 펼칠 때 금 가격을 잘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금 가격과 유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쉽게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자릿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자, 유가는 요 밑에 45달러, 위는 50달러. 요 라인에서 박스권을 아마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1, 2바닥. 2바닥 나왔고 3바닥 쪽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간격이 얇다는 얘기인 거예요. 넓지가 않고 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어서 위아래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국내 지수 내일이 분기점이겠죠. 내일 모레죠. 내일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0포인트까지는 열어놔도 로멀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위로는 2000포인트를 넘어야 돼요. 2000포인트는 울고 넘는 박대일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한이 많이 맺힌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2000포인트를 가장 분기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2000포인트, 20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에 한이 맺힌, 울고 넘는 박달재라고 얘기합니다. 한이 많이 울었던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요 라인들이. 그래서 한이 맺힌 지수대가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탠스는 뭐냐. 2050포인트를 넘어가는 요 라인이 연출이 되면 위에는 빵 열렸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올해는 한번 시장이 레벨업 될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시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는 시장이 좋아요.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주가 나오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잠깐,
쉴 때 그냥 급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포인트 때는 정말 눈을 부여끼고 이렇게 시장을 봐야 할 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 라인은 2000포인트 라인은 갭으로 뛰어넘을 확률이 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물대를 그냥 갭으로 뛰어내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요 라인이었죠. 갭 뜬다고 제가 한번 예측을 했었죠. 근데 갭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매물대를 그냥 갭으로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갭을 뜰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의 700포인트라고 그러죠. 박스권을 계속 만들었었죠. 여기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요 라인 700포인트를 잡아놓고 계속 아래 위로 움직였던 장이다. 하지만 다시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이라를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위로 뛰어넘고 레벨업이 다시 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셀프공삼 한번 보겠어요.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2포인트 동시효과 예상이 되네요.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0.95.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자, 현진 소재, AT 세미컴, 엘컴테, 렉슬론, 그 다음 갤럭시아 컴즈, 이쪽 쪽으로 매기가 좀 붙네요. 그 다음에 세우글로벌 간만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금양, 조기테마주, 유니슨, 풍령, 그 다음에 제이시언, 비트코인,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 상보 OLED, 그 다음에 플렉서블 쪽으로 붙고 있네요. 좋은 사람들, 좋은 웅진에너지, 포메탈, STX 엔진, 그 다음에 KT 서브마린, 지진 쪽으로 관련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기술투자 STX, CCS,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매기가 좀 붙네요. 그 다음에 GS 인스트로 이쪽으로도 매기가 붙네요. 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솔라에너지 어제 급등을 했죠. 신성솔라에너지. 자, 오늘 또 어제 급등을 했죠. 어제도, 자, 고가가 2,370원. 자, 어제도 장대 양봉을 하나 섰습니다. 자, 위도도 아직 열려있어요. 바이앤 홀딩 하시고 2,500원까지 들고 가 있는 여유적인, 매매를 하신다면 요 라인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디지털옵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옵틱도 많이 올라왔죠. 어제도 강하게, 양봉 마감했네요. 고가는 6%. 자, 이거는 한 9,000원 라인까지,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쭉 끌고 가는,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종목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빨리 움직인 건데, 빨리 수익이 난다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종목이, 투비스포트 이쪽으로, 매기가 붙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밑바닥에서 튀어 올라오는 종목이죠. 자, 밑바닥에서 저점을 잡고 튀어 올라오는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 테마 쪽보다는 바닥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들어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오늘 투비스포트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때 제가 이때 추천드려서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여기 추천드려서 가장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인 것 같네요. 자, 이것도 O2O 관련주로서 이제 동대문의 O2O 관련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이슈로 한번 떴던 종목입니다. 다시 그 시기가 도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수는 밑으로 마이너스권에서 슬슬 잡으시면 돼요. 자, 9,000원 라인 이쪽과 9,000원부터 9,400원 라인 이쪽에서 천천히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쪽 포인트를 잡고 목표가는 10,000원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틈새 시장 공략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투비소프트 오늘 추천 종목을 드렸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잡자, 살짝 9,000원까지 잡아 당긴다 생각하고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매수하신다면 틈새 시장 공략하는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성공 투자하기 바랍니다. 자, 기회를 넣어드릴게요. 자, 개골개골 팍팍.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저희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2시에 SCTV 쪽으로 오시면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개골개골 팍팍. 예, 앞서서 오늘 다우지수가 아름답게 하락했다라는 표현을 쓰셨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하락은 쉬어가는 장이었다라고 분석을 하셨고요. 내일 있을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적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구 멘토께서는 오늘 오후 2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www.sctv.co.kr 들어가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3분입니다. 개장을 한 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호가 특징주 잡아보겠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의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시호가 특징주가 집계가 되고 있죠.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십니까? 네, 이게 보면 지금 먼저 엘컴텍인데 지금 금 가격이 심상치가 않죠. 보면은 뉴욕 시장에서 사실은 금 가격, 특히나 금 매물에 대한 이익 실현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브렉시트 여파로 글로벌 변동성 대비해서 이제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8월물 금 가격이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5일에 한 1.5%더 올랐어요. 그래서 보면은 2014년 3월 이후에 또 최고치 경신했고요. 보면 은 가격 역시도 올랐습니다. 금, 은 뭐 다 좋고요. 지금 런던 시장에서도 뭐 1,350달러 결국에 이제 글로벌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안전자산 내에서도 경쟁을 하죠. 뭐냐면은 이제 미국 본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T본드라고 하죠. 뭐 트레저리 본드 같은 것도 있고 TV 본드도 있는데 이게 국채하고 금 가격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국채는 이제 가격하고 금리가 따로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수익률은 내려왔지만 이제 가격은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이자가 적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익 실현에 나서면 되는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금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 회사가 엘컴텍 같은 경우 금 관련 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한은 아마 계속 조명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브렉시트와 관련된 문제들이 완전하게 가시지 않는 한 안전자산 선호가 계속되는 한 엘컴텍 주가는 좀 많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보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드론 택배에 대한 조기 상용화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뭐 할 게 굉장히 좀 많아졌죠. 그래서 제이시언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틀 동안 특히나 6월 말에 집중되었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시간으로 지금 46만 주 예상 차익가 3.6%인데 딱 11선 지지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리바운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에서 당연히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삼형 엠텍입니다.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중공업 소재 쪽에서 이제 분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주강 쪽에 전문을 하는 뭐 플랜트나 선박 엔진 구조 이제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들인데 이게 보면은 중국 쪽에 뭐 모노레일 진출하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심사업을 좀 강하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뭐 지진 관련주들도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겹치지 않았나. 뭐 저쪽 어딥니까? 이번에 좀 한번 또 얘기가 나왔죠. 지진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겹쳐질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시간으로 44만 주 예상 차익가 9.3%인데 지금 시작하면 4,100원이거든요. 아마 이 가격에서 만약에 시작을 하면 오늘 직전 고점이었던 4,240원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금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금 가격 상승과 함께 흐름을 같이 할 만한 엘컴텍 그리고 반등 가능성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 또 지진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형 엔텍까지 오늘 동시호가 특징주 봤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57분이네요. 오늘장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 전윤성 소장님 나오셨고요.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장 출발에 앞서서 투자 포인트부터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정윤성 소장님. 네, 우선은 뭐 박스권 트레이딩이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더, 1985포인트 선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선은 2000포인트 다가올수록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조차도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들 수급은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달러, 특히나 원화가 그동안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줬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더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위험 구간에서 탈피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박스권 트레이딩에서 대형주 단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 10%에서 거의 많으면 20% 사이에서 여지없이 그런 차익 매물을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물 폭탄에 대한 주의,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2,000선 가까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지난번과 같습니다. 함께 의견 쫓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조 팀장님 한 말씀 주신다면. 네, 일단 실적 시즌이 임박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 위주로 투자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적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증시에는 또 방향을 바꿀 만한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제 장이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예, 7월 6일 수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앞서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브렉시트 영향으로 쉬어갔다라고 분석한 전문가들이 있었는데요.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어떨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볼게요. 정인성 기자님. 네, 코스피 우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하락폭이 큰 것을 보면 우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했던 IT 업종을 들 수가 있고,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완성 쪽에서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1% 가까이 그런 밀림 현상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조금 바운딩을 하는 부분으로 보면 보험 관련주도 특히나 상보사 위주로 해서 바운딩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제일제당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음식료 관련주들도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장에 밀릴 때는 유틸리티 업종 좀 전통적으로 시장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고 좀 안정적인 그런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전력 1.5%,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업종부터 좀 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1.5%의 밀림 현상, 또 SK 하이닉스가 오늘 2.5%의 좀 비교적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있지만 기대감은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주가에서 반영이 됐었고요. 그 이후 때는 어떨까요? 우선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좀 주가가 보통은 밀리는 현상을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좋지만 이런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은 없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차익 매물을 유발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모두 다 밀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삼성 SDS만이 오늘 좀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완성업체들도 그동안 환율 효과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좀 바운딩에 대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현대차나 기아차 약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한라홀딩스라든지 이런 부품주들 따라서는 좀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들 SK이노베이션, S-오일, LG화 모두 다 좀 밀리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오늘 약세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CJ제일제당이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빙그레, 오뚜기, 그 다음에 오리온, 롯데제가 모두 다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섹터군 내에서는 좀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수적인 섹터가 유틸리티 업종이죠. 오늘 한국전력 1.1%,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1.3%의 강세에 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경동 나비엔이나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이 시각 어떻게 출발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9.74포인트 하락한 1980선에서 장을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까지도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브렉시트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그 직전 수준까지 다 끌어올리는 양지수 모두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 일부 종목들은 브렉시트 이전을 고가를 돌파를 해서 신고가 쪽, 특히나 이제 뭐 소재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 쪽, 이쪽, OLED 쪽, 이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같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플러스로 일단은 뭐 제약 바이오도 같이 한몫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해외 시장도 어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국 마감 기준으로는 일단은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하게 나온 부분들이 있다. 뭐 기사화된 부분들은 뭐 재차 부각되는 뭐 브렉시트 이렇게 뭐 이야기들을 쓰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강하게 작용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오늘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단은 691포인트 약 1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셀트리온이 어제 좀 강했죠. 그리고 최근에 좀 강했습니다.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슈가 같이 이제 뭐 맞물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셀트리온은 10만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뭐 분할로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 10만원 위쪽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 있지만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공매도와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좀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뭐 공시 의무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최근 상승률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오늘장에서는 일단은 뭐 차익 실현이 좀 좋지만 나오곤 있지만 10만원 언더 쪽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셀트리온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위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단은 뭐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 10종목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강보합 내지 약보합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특징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파라다이스인데요. 시가총액 10위 정도를 하고 있죠. 일단은 1.6% 정도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작년에 아시겠지만 뭐 5월달, 6월달 이제 메르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 또는 이제 재료가 하나만 나오더라도 쇼커버 내지는 아니면 강한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저점을 잡으려는 투자자들 또는 이제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좀 지속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오늘 뭐 특징적으로 그나마 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출발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1.5%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15,434.46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0시 반쯤 시작되는 중국 증시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증시까지 봤고 국내 증시 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떤지 어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비록 지수는 하락이었지만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지만 아까도 투자 체크포인트 시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욕심을 그렇게 길게 갖고 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코스피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463억 정도의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 68억, 기관들 같은 경우는 159억 정도의 그런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외국인들, 기관들 샀던 종목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이제 실적 관련주들을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KTNG, 네이버, 하나테크윙, 고려인을 사고 있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호테실라, OCI를 샀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KTNG 같은 그런 좀 보수적이지만 어느 정도 그 상승 모멘텀도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선 뭐 라인에 대한 상장에 대한 가치, 이 부분에 대한 뭐 부분도 있겠지만 네이버 자체에 대한 상승 탄력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지금 금 가격 계속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던 그런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금 가격은 달러로 매겨지죠.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 계속적으로 시장이 원래는 안정화가 될수록 금 가격은 밀려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 가격 계속적으로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달러가 약세에 대한 부분도 볼 수가 있지만, 앞으로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은행 쪽에서의 그런 완화 정책 계속적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그 이후로 EU 같은 경우도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환율 약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항상 올 연말도 그렇지만 내년도까지도 계속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이슈, 돈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한 상승을 항상 염두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고려아연은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물산, 특히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꾸준하게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지수를 상방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큰데, 앞으로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좀 밀리고 뭐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이 아마 좀 상위로 잡히지 않을까 싶지만, 오늘까지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기관들 선호를 하고 있다. 특히나 실적적인 측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쪽으로 가볼게요.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오늘도 강한 움직임이고 장중 상승 반전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김영찬 팀장님, 수급 봐주세요. 네, 일단은 확실히 코스닥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주 쪽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했었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지수 자체는 심리적인 저항선 2000선에 대한 부분들, 저항권을 좀 가지고 있지만, 코스닥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매수를 끌고 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 이제 그 개인 투자들 쪽에 대한 포지션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개인 쪽에서 한 19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역시나 오늘장에서는 뭐 일단은 뭐 1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만 한 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인터넷, 오락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레저 쪽 해가지고 뭐 파라다이스나 그쪽 섹터가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의료 정밀 장비, 기기 이쪽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테마주 성격으로는 어제장에 이제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가 장중에 이제 뭐 10,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 셀트리온 말씀드릴 때 10만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10,000원 언더에서는 사실 내년 대선까지는 안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어제장에 이제 뭐 10,000원을 돌파를 했다가 뭐 장중 종가는 10,000원 이하에서 끝났지만, 사실 그러니까 지난 이전 대선을 기억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사실 뭐 긴 흐름에서 대선 테마주를 뭐 일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전체 그 자산의 100%를 투자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소량 정도는 충분히 뭐 투자할 수 있는 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오늘 테마주로 나오는 것은 어제 이제 울산 지진 관련해가지고 지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삼형엠텍, 포메탈, 유니슨 뭐 이제 지진 관련 수혜주다라고 이제 좀 언급되는 그런 종목들이 삼형엠텍이 뭐 대장 성격으로 한 10%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포메탈 한 6%, 그리고 유니슨이 한 1%, 그리고 뭐 동아지질 이런 기업들 한 1%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지진 영향권이다 아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은 있지만, 어쨌든 일본만큼 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의 단기적인 이슈에 좀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들고 계셨던 분들 또는 아니면 오늘 트레이딩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 전까지는 좀 비중을 줄여놓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뭐 파라다이스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섹터 또는 종목 업종군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OLED랑 반도체에 관련된 쪽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일단은 테스 같은 경우가 4.26%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 앞전에 이제 브렉시트 관련돼서 뭐 15,000원 이하까지 내려왔었는데 뭐 추가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OLED 관련을 해가지고는 영우 DSP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7월 1일날 뭐 브렉시트 끝나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그런 부분날 아예 장중에 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어제장에서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솔브레인, 후성 이런 기업들 시장에서는 좀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시면은 뭐 7월 4일 정도에 신고가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IT 관련된 그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반도체 장비, 그리고 OLED, 그리고 소재, 이쪽으로에 대한 그 압축적으로 좀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그리고 기대감이 유효한, 왜냐면은 삼성전자 먼저 실적 발표하고 코스닥 중소형 기업들은 좀 뒤쪽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재료적인 측면이 있는 섹터여서 뭐 개인 투자자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 섹터에 이제 뭐 접근을 하고 이제 뭐 투자 전략을 좀 많이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만약에 이쪽 섹터에 뭐 한 종목도 보유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앞서 언급드린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한 종목씩 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과 함께 코스닥 수급 상황 그리고 테마주 흐름들 짚어봤는데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어떤 종목이 향후에 좀 오를 만한 종목인지,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보고요.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NH선물 박성호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유가 급락 소식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원화 가치는 하락이네요. 오늘 환율 움직임 어떤지 보여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6원 20전 상승한 1161원 60전에 개장했습니다. 외환시장의 브렉시트에 대한 여파가 재차 부각되고 있는 모습에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된 모습입니다. 전일 영국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속에 투자자들의 잇따른 부동산 펀드 환매 요청이 쇄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부 운용사에서 펀드 환매를 중단한 가운데 영국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을 반영하여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는 1985년 이후 약 31년 만에 최저치까지 폭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달러 파운드화 환율은 현재 1.3달러를 하회하면서 1.2달러대 후반에 진입했습니다. 영국과의 세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안전자산 매수 심리 속에 달러 엔 환율 역시 100일엔대 초반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유가 역시 WTI 기준으로 5% 가까이 급락하였으며 유럽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 증시 역시 약세를 이어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뉴욕 NDF 시장에서 달러 환율 역시 전일 현물화 종가 대비 4원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 분위기가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금일 달러원 환율 1160원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절하폭이 커지고 있는 위안화 환율 역시 달러원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대기 중인 수출업체들의 달러화 매도 물량에 1160원대 중후반 이상으로의 상승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금일 밤 발표될 FOMC 의사록과 금주 후반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일방적인 달러화 매수 심리를 제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장중에는 위안화 고시 환율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등락 예상 범위는 1157원에서 1167원입니다. 예. 오늘 외환시장 동향은요,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이슈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분기 음식료 등 소비재 주식 비중은 줄이고요. 은행, 증권, 화학소재 등 주가가 약세를 보여왔던 종목 위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또 바이오나 전기차 등 성장 업종 중심의 코스닥 기업들도 담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른 이슈 첫 번째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공매도 공시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공매도 잔액 비중이 0.5%를 넘는 투자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가 됐는데요. 어제 오후 6시에 한국거래소에 게재가 됐었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절대적인 비중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이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로 또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2분기에 국민연금이 포트폴리오를 변경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종목을 빼고 담았는지 또 국민연금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 좀 특색이 있습니다. 우선 많이 밀렸던 종목들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것으로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여왔었고요. 특히나 증시가 많이 밀렸을 때 뭐 국민연금 구원투수다라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이런 그 성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직접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오퍼를 주고 거기 이제 운용 규모를 이제 여러 군데에다가 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좋은 곳을 이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이제 운용하는 곳을 이제 바꾸기도 하고 새로 신규로 이제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상당히 좀 여러 군데로 포진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측면 여기에 따라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저PER 종목들을 보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내고 있는 그런 노후를 위한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위주로 포지션을 갖고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PER 종목들을 갖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을 보여줬었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 장기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눈여겨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봤었을 때는 크라운제가나 롯데칠성 이런 종목들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타제가식품 이후로 음식료 업종들 어느 정도 좀 상승 모멘텀이 좀 풀리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음식료 관련주들 중에서도 우선 편의점 쪽에서 입점을 하고 있고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이 편의점 안에서 간편식인데 웬만한 식당 이상의 그런 맛을 내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일본 기업들도 보면 여기 관련된 일본 편의점 국내보다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편의점에서 뭐 의식 대부분을 백화점의 작은 그런 부분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부분 좀 줄였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좀 볼만하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을 최근에 사고 있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그런 민영화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으로 인해서 좀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에서 사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덧붙여서 그 유통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세계나 현대홈쇼핑 이런 유통주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바이오 원래는 그
국민연금의 성향과 좀 맞지 않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 바로 전기차와 바이오 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PR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 지분을 8.5%를 신규 취득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국민연금이 이런 대주주에다가 이제 대주주 명단이 이제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은 또 빠르게 이것을 매도를 하고 그런 성향은 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좀 양호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주식 수가 100만 주다라고 보면 국민연금에서 1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10만 주 같은 경우는 우선 홀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 같은 경우는 90만 주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주가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역할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대주주로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이나 재무적인 구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구나라는 분위기는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좀 보수적이고 종목들도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하고 성향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연금 사는 종목들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도 성향에 맞는 그런 장기적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에 대한 부분,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이 장기적으로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 종목 위주로 포트를 편성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따라가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국민연금은 비중을 줄였지만 음식료 업종은 향후에 주가 상승세가 돋보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정윤성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팁을 얻어갈 수 있을지 김영철 팀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사실 국민연금이 이제 매수를 해준다. 물론 이제 주요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그 종목이나 아니면 섹터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제 그 소장님께서 구원투수라는 이제 그 단어를 써주셨는데,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쏘아 올리면서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그 평가 분석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그 폴의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투자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마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운용사나 이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금액 자금 자체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기보다는 어쨌든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종목은 어느 정도에 대한 하방 경직성, 그리고 이제 기간을 따져서 대충 평단가를 분석을 해서 이 이하 정도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으로 좀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 음식료 업종 그 2분기 때, 그리고 올 이제 초 이제 매도가 나온 부분들은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또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 차트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크라운 제과랑 그다음에 오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년 초부터 작년 8월 달까지 거의 그 음식료 업종 자체, 업종 지수가 한 50% 이상 올랐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오뚜기라는 종목을 보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뚜기가 고점에서 지금 100만 원 위쪽으로 140만 원대, 150만 원대 갔다가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 80만 원대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음식료 업종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에서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낙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 수준의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접근은 가능하다라고는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쪽 섹터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그 이제 뭐 이쪽 섹터가 상당히 뭐 인기를 받으면서 한 가지 그 주도 업종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어느 정도 제자리 수순을 좀 찾아왔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주도 업종으로 다시 부각이 돼서 강하게 시장을 끌 것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면서 조정 시에는 좀 접근해 볼 만하지만, 뭐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상당히 지루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쪽 섹터 통틀어서 본다라고 하면 저도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음식료 업종 주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편의점 말고는 딱히 뭐 접근을 해볼 만한 것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플러스로 하나 더 붙여본자라고 하면은 CJ 프레시웨이 정도를 뭐 계속 이제 뭐 편의점이랑 중국 쪽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CJ 프레시웨이 정도를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기업 외에는 사실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 매력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의 2분기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대한 이슈 첫 번째에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증권사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요.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매도 공시제가 시행이 됐고요. 어제 오후 6시에 한국거래소에 이제 투자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가 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새로 시행된 이런 공시제를 따라서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우선 뭐 예. 개정된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지고 공매도 공시가 처음 이게 집계가 됐는데요. 이 공매도 비율이 뭐 0.01% 이상이거나 뭐 금액으로 10억 이상 시, 그리고 또 공매도 비율이 0.5를 초과하면은 그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제 보면은 그 외국인이 한 96.8%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으로 그 공매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전일의 경우에는 그 모건 스탠리가 그 비중이 한 60% 가까이 차지하면서 공매도 시장의 한 절반을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 외국인 비중이 그 상위인 대형주 가운데서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공매도가 좀 집중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공매도 공시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좀 수혜를 보는 종목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숏커버링이 들어오는 그 종목들로 보면은 이게 좀 반사적인 이익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 비중이 좀 높으면서 공매도 비중이 또한 높아지고, 그다음에 업황이나 이 뭐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이게 숏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제가 봤을 때 그 숏커버링에 대한 좀 수혜가 될 만한 종목으로는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SO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패널 가격이 저점을 좀 통과하고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좀 보강되고 있으면서 이런 면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SO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국제 유가가 좀 상승하고 이런 차원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 자산이 좀 재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좀 핵심주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이 그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이 좀 선회하게 되면은 숏커버링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좀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일방적으로 뭐 공매도가 늘어난다고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이러한 그 회사의 실적하고 그다음에 기대를 좀 반영을 하면서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그런 숏커버링에도 좀 이렇게 투자하는 쪽으로도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께서 추천주로 주셨던 예, 신성 솔라에너지인가요?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연결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리뷰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신성 솔라에너지가 지금 5%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 종목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십시오. 네, 이거 목표가가 2,500원 정도였었어요. 이제 거의 언저리까지 다 왔거든요. 지금 여기 2,500원 단에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부여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 되게 많이 났죠. 어제하고 오늘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신성솔라에너지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지금 수익 챙기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신성 솔라에너지로 함께 목표가 달성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구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개장시톡 계속 이어갈게요.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공시제도로 인한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실제로 외국인들과 기관은 악재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분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투자할 때 거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사실상 이것이 크게 이슈로 다가온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슈가 많았었죠. 공매도가 많이 있으면 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원성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 특징이 이제 어떤 그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실적적인 측면이라기보다도 어떤 이슈를 상당히 좀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은데 쇼커버링 특히나 그 공매도 쪽에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 커뮤니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예전에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서 몸살을 앓으면서 공매도가 이제 안 되는 그런 증권사로 계좌 이관 운동, 예전에도 어떤 캠페인식으로도 많이 움직였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사실상 변하는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여론이 크다 보면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민감하게 또 이 부분 수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법이 시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대량의 그런 공매도가 있을 경우는 이제 공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좀 기피할 가능성도 앞으로도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매도가 왜 중요하냐면 주가라는 것이 올라갈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을 투입을 해서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급등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매도는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밀릴 때는 거의 수직선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외국인들 중에서도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특히나 수직으로 내려갈수록 아무래도 수익권에 대한 부분으로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로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수익을 냈었을 때가 훨씬 더 단기적이고 또 수익률 자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좀 컸었던 일부 종목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가 있죠. 쇼커버링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보면 이제 그 공매도했던 것들을 이제 청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주식을 이제 사야 되겠죠. 그러면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비중이 좀 컸었던 종목이 S-오일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경계심 이런 부분 좀 꾸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께서는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득을 좀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딱히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증권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은 기사들 이제 들어가서 가끔 이제 저도 보면은 댓글을 꼭 보거든요. 근데 댓글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빨리 공매도나 좀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공매도도 분명히 그 투자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공매도 때문에 내려가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그렇게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그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믿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확신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노이즈가 끼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거래소에 이제 들어가면은 어떤 종목이 얼만큼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들어가야 이제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는
이런 투자 전략을 짬에 있어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한국거래소 들어가셔서 공매도 종목별 잔고 현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그 이제 뭐 증권사나 아니면은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 그러한 부분들 어느 지점이나 아니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보유 이제 뭐 국가 그러니까 그 주소지 국가랑 그다음에 이제 국적 그리고 옆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뭐 방송에서 나오기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앞에만 살짝 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서 뭐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뭐 피해서 접근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앞서 이제 뭐 증권사 직원분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나와서 이 종목이 뭐 쇼커버가 들어오겠지 하고 들어가는 건 좀 늦지 않았나. 이미 6월 말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부터 시장이 올라오면서 쇼커버 물량도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투자 전략을 짜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관심 있고 매수하려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공매도 물량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오늘 뭐 공매도가 찍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찍힌다라는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이게 수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줄어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숏을 쳤던 것을 회수를 하는 거 감아 올린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 현황을 하나의 투자 지표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두 분 전문가 의견이 같았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장중에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00엔선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또 같은 흐름을 보이는 날도 있으니까 오늘 이 같은 일본 증시 급락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지라고 염려가 되는데요.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전 네, 우선은 뭐 일본 시장 밀렸을 때는 국내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죠. 특히나 그 일본에 대한 부분, 우선 경쟁 업체들이 많죠. 수출 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본의 악재가 우리나라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지수가 급락하는 사태는 국내에서는 분명히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보면 엔달러 같은 경우 엔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사실상 지수가 이렇게 바운딩을 할 때는 엔화는 그 약세로 변화하는 것이 그동안의 그런 금융에 대한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증시는 올라가지만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값도 계속적으로 강세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뭐 증시는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엔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계속적으로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좀 기이한 현상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화가 계속적으로 좀 강세로 갔었을 경우는 우선은 뭐 국내의 수출 업체들 이런 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지만 지수 자체가 워낙 좀 뭐 2% 가까이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을 보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도 이러다 보니까 한 1%까지 밀리는 그런 사태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엔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안정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강세에 대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있고요.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금융장세에서 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점이 한 가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국채 같은 경우도 좀 사상 첫 지금 제로 퍼센티지까지 좀 떨어졌던 부분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뭐 완전히 위험 자산으로 주식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시장에서도 좀 극단적인 그런 선호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다 1% 정도 빠져 있습니다. 1969선에서 움직이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네요. 김영철 팀장님, 예. 일본 증시 급락이 국내 증시에 오늘 영향 좀 많이 미칠까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증시랑 글로벌 증시 통틀어서 사실 조정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다우나 니케이 나스닥 보면은 직전 고점까지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뭐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시점에서 어제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어제장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직전 2개, 3개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그리고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가기에는 미국도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시점은 뒤로 미뤄졌었지만 아직까지는 확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고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니케이 지수도 보면은 사실 엔화에 대한 부분들 뭐 미국 시장 조정을 받고 안전자산에 대한 유가 급락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현상에 의해서 뭐 장중에 100엔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었던 거고요.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기술적으로나 추세적으로만 보더라도 어쨌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우하향 추세입니다. 추세대를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저항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게 코스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뭐 지난 금요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선 위쪽으로 다가갈수록은 차익 실현하고 보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결국에는 장중에 1993포인트까지 갔었고 뭐 월요일 날 한 번 더 2000포인트 뭐 한 3포인트 부족하게 언저리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장 오늘장 빼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사실 뭔가 뚜렷하게 강력한 모멘텀으로 끌어올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장대음봉의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는 것을 지금 4, 5거래일 연속 끌어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어제 해외시장 조정을 받았다라는 핑계 그리고 일본 증시의 낙폭이 큰다라는 핑계로 인해서 뭐 외국인들 쪽에서는 사실 매도 때리기 너무 쉽고 너무 뭐 당연하게 그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도 시장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나오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0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 라인으로 잡고 1950선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분할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살려고 했었던 종목들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생길 때 접근하면 충분히 뭐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50선 위쪽에서는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손이 안 나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정 시에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는 뭐 조금 더 아래쪽으로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뭐 5분봉으로 보면은 위쪽에서 작은 헤드앤숄더 나오고 추세대 깨진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밀린다 그러면 242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가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피 2000선 수준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것이다. 그 정도에서는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게 맞는 자리다라는 의견은 두 분의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이죠.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올랐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2.5% 급락이에요. 정유성 소장님, 이제 네, 좀 끝난 겁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은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특징이 실적을 발표를 한 날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워낙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중도 크기 때문에 실적이 이미 오픈이 돼 있고 공시에 대한 부분 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여론에 대한 뭐 분위기 관심도가 좀 낮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커버링을 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적고 하기 때문에 실적을 누가 추정을 안 하는 종목들도 있죠. 그러니까 커버를 안 하는 종목들도 많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각 증권사와 외국인들 모두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미리미리 다 오픈이 다 돼 있는 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적 발표를 한순간 밀렸던 부분을 또 지나가서 이미 영업이익 8조 원 정도를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더 바운딩을 할 것이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영업이익 8조 원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 주가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3분기라든지 4분기 내년도까지에 대한 전망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호실적은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선 바운딩을 하기 전에는 PR이 9배 내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13배까지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로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 급락하는 이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반영이 된 상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14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지진 테마주로 좀 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좀 움직이는데 정말 단기적인 이슈 정도로만 봐야 되는 건지 좀 봐주세요. 일단은 뭐 사실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지진 테마주를 뭐 2, 3, 그러니까 뭐 계속 들고 가시는 뭐 전략을 짜시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지진이 일본만큼 뭐 자주 나거나 아니면은 뭐 지속적으로 날 것이다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된 이슈가 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지진 관련된 재료 플러스 다른 재료가 겹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별로 상승을 하다가 원래는 지진 테마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중간에 정치 테마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제약, 의약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 재료로 A라는 재료로 움직였었던 출발을 했었던 종목이 조정 이후에는 B라는 재료로 다시 뭐 탈바꿈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뭐 예외적인 상황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뭐 지진 관련된 한 가지 재료는 사실 뭐 오늘 뭐 그리고 길어봐야 내일까지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도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안에 뭐 투자 전략을 짜셔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뭐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장중 트레이딩으로 끝내시거나 이렇게 좀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네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님,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어제보다 1% 하락하면서 1969선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강한데 그래도 하락 전환이네요. 689포인트입니다. 저는 내일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